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신저가, 연중 최저가를 찍고 급반등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반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확실히 적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위험군은 이제 시설에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접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당일 예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노바백스 백신 맞았습니다. 네, 일단은 오전에 맞았고 크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원래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이 없는 체질이라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신을 미접종하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예약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에서도 노바백스가 mRNA 백신이나 벡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의 정도도 덜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mRNA 백신이나 벡터 방식의 백신에서 발생했던 혈전이나 심근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맞으셔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백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고 일상생활 하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을 처음에 계약할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면서 계약을 맺어왔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미접종자나 아니면은 조금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긍정적인 뉴스들을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러시아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대외의 그 어떤 경제 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하고 다시 정상적인 주가 가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 자체 수두 백신 공급 때문에 조금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뉴스는 조금 그냥 어떤 상승을 위한 재료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유엔 산하 기간 첫 수도 백신 수주를 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2026년까지 시장이 5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조 단위 매출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금 시장이 2% 이상 빠진 이 시장을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되면서 반등한 것도 아니고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사전에 미리 어떤 이 회사를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고요. 일단은 이 내용은 물론 좋은 뉴스이지만 이 뉴스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만 매수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매매 동향 자체는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 시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공매도가 다시 줄긴 했지만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매도도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프리장 노바백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락하고 있네요. 1.6% 현재 기준으로 하락 0.7%. 이거는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을 하든 반등을 하든 본장에서 일단은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모더나도 좀 보게 되면 모더나도 어느 정도 빠져 있지만 거래량은 거의 없다. 모더나도 조금 빠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 좋은 뉴스는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걸로 인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노바백스의 FDA 승인이 언제 나느냐, 그리고 그 세피나 어떤 유엔이나 뭐 EU를 통해서 물량들이 언제 공급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쓰레기 같은 뭐 리포터 나왔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19만 원, 19만 원을 세팅해 놓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얘기한 그런 증권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치료제 개발로 인한 신규 백신 의존도 감소? 일단 이게 틀렸습니다. 차라리 백신의 어떤 그 변이에 따른 중증도 완화로 인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도 하락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뭐 합리적 좀 억울하거나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치료제 나오면은 백신을 왜 안 맞습니까? 치료제는 뭐 우리가 감기 독감 치료제 있다고 독감 백신 안 맞나요? 독감 치료제는 없죠. 그리고 사실은 치료제가 아니고 이제 주변의 어떤 반응들을 약 이제 건강하게 하면서 이제 자가 면역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치료제 개발로 인한 신규 백신 의존도의 감소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증권회사 리포트는 조금 스킵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19만 원 가격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짜증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뭐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기사회생하는 척하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내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17만 원대로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가격대까지 2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내일 하락을 하면 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율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상승 후에 횡보하고 있는 추세고, 외국인은 점점점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단은 주포가, 소위 말하는 주포가 여기서 연기금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올지, 그리고 공매도는 줄어들지, 대차장고가 언제쯤 하락 추세로 전환할지, 이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 중에서 SK 케미칼 주주들이 조금 뭐 바이오사이언스를 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 가치를 제대로 가격 반영을 못 받는 것은 바이오사이언스 때문도 아니고요. SK 케미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SK 케미칼이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면서 별도 당기 순이익의 30%를 배당하겠다라고 한 것부터가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은 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받을 수가 없죠. 68%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회사는 SK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절대 매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매각할 마음은 IPO를 통해서 다 매각했고요. 현재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고요. 디스커버리가 최창원 부회장을 비롯해서
각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배력이 가장 약한 지역이 바로 SK케미칼 계열사들입니다. SK케미칼의 지분이 40%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기업의 어떤 그런 가치들보다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계열사와 그 창업주들의 어떤 경영권 승계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꼬여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SK 전체 계열사들의 내용인데, 잠시만요. 자, SK 대부분은 이제 그 최태원 회장 쪽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지금 SK 지금 보게 되시면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SK 거고요. 여기 있네요. 자, 플라즈마 비상장 회사인데 상장하려고 하고 있죠. 디스커버리가 88.5% 보유하고 있습니다. SK가스, SK디스커버리가 72% 보유하고 있습니다. DND는 SK가스가 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짜잘한 회사들은 D&D 100%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예 완전히 영원히 이 뭐 상장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하위 계열사들은 또 SK가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시면 SK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68% 갖고 있고, 엔티스 50%, 그 다음에 JSI 50%, 케미칼 대정은 대정화금이랑 같이 조인트 벤처한 50% 갖고 있고, 근데 웃긴 건 SK케미칼을 디스커버리가 34.8% 갖고 있습니다. 보유 지분이 제일 적습니다. 디스커버리 34%죠. 88%, 72%. 그리고 가스는 D&D는 가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디스커버리가 지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지분율이 되게 낮아요, 케미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주가를 부양하고 그 케미칼,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지금 매출이 제일 잘 나오고 영업이 짱짱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SK 케미칼이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고요. 왜냐면은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34% 낮은 지분으로 시가총액 20조짜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배력이 이미 케미칼이 약한데, 케미칼도 바사의 지배력이 약해지면 더 지배력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디스커버리가 그거를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디스커버리 이 세 회사의 그 지배 구조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야 주가의 흐름이나 뭐 배당이나 아니면은 경영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전혀 다른 길을 보이게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서 주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